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피치사가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강등한 것이 영향을 줬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시장을 분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신용등급 강등은 그렇게 큰 영향이 없었을 것이다. 다만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라온 것에 대한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빌미를 찾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 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이야기가 차익 실현하기 좋은 그런 어떤 빌미를 제공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배경, 그리고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2차전지 다음은 초전도체냐, 이쪽 관련해가지고 좀, 갑자기 들끓는 모습이 좀 나타났죠. 실제로 보면은 이제 향후 주도주라고 평가를 받았었던 2차전지 또는 반도체, 자동차까지 합쳐가지고 다 하락하는 모습이 좀 있었고요. 거기에서 빠져나온 수급들이 초전도체라는 하나의 특정 테마에 몰려가는 모습이 좀 나타났는데, 이 초전도체 뭔데? 라는 생각이 좀 드실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LFP 배터리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리튬 인산철 배터리라고 이제 중국에서 주로 만들어내는 그런 배터리인데 가격이 좀 싸요. 근데 요 배터리를 국내 전기차 아니면 글로벌 전기차에서도 이제 탑재하는 것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점점점 이쪽으로 가격이 싼 쪽으로 이동할 것이다라는 얘기인데, 뭔가 단점들이 많잖아요. 이 부분들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또는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상용화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8월 3일 목요일입니다. 미국 시장 또 밤새도록 쳐다보시다가 한숨 푹 쉬면서 지금 굉장히 피곤한 상태로 있으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열대야기 때문에 사실 잠도 잘 안 오고 뒤척거리시는 분들 많으셨을 텐데 미국 증시까지 내려가가지고 걱정이 더 커질 것 같아요. 지금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0.98%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제법 많이 하락했습니다. 마이너스 2.17% 하락했죠. 엔비디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AMD, 기술주도 전체적으로 다 내렸죠. 테슬라도 내렸고, 전부 다 하락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내리게 되는 이유가 있나 싶을 정도로, 주가가 좀, 앞다퉈서 내리는 그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또 많이 올라왔다는 부분들이 좀 지배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그동안 올라갔다, 이 내용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은, 뭔가 수익을 좀 챙기고 싶다, 차익 실현의 욕구, 이런 것들이 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나왔기 때문일 것이라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다우지수, 나스닥 이런 것들은 거의 2주, 3주에 걸쳐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 좀 있었잖아요. 계속해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들이 당분간은 계속될 것이다, 더 오랫동안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또 이렇게 좀 소망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시장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어느 정도 올라가면 또 조금 떨어졌다가 또 다시 올라갔다가 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문제는 이제 얼마만큼 크게 떨어질 것이냐, 얼마만큼 이런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좀 충격을 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인데, 최대한 충격 없이 지나가는 것이 가장 좋겠죠. 자, 하지만 지금 시점 보면 아침부터 떨어져서 시작했다가 마감까지도 계속 줄기차게 떨어지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자,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면 실업률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 발표가 되면 조금 나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나쁘다라고 평가하기보다는 일단 지금 현재 시점을 계속해서 투자자들이 이어가게 될 것인가,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로 계속 삼을 것인가, 아니면 어느 정도 하락한 시점에서 다시 받아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조금 살펴보고 지켜봐야 될 필요성은 있을 것이다 생각됩니다. 내용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피치사에서 복숭아죠, 복숭아. 이 복숭아 애들이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트리플 A에서
AA 플러스, AA 플러스로 내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졌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 그렇게 보면은 굉장히 좀 충격적이다 볼 수 있겠죠. 왜냐면은 그 세계 1등의 경제 대국, 그 다음에 이 기축통화, 달러의 생산지,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국가의 신용등급이 내려갔다. 자, 미국 국채만큼 안전한 것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 국가의 신용등급을 내렸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상황이 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보고서에서 뭐라고 했느냐? 향후 3년간 예상되는 미국의 재정 악화와 국가 채무 부담 증가, 거버넌스의 악화 이런 것들을 반영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가장 이제 핵심적인 부분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미국 정치권의 부채 한도 이슈에 대한 벼랑 끝 전술, 이것이 등급 평가에 반영됐다. 즉 이번에 그 부채 한도 때문에 또 뭐 한다 안 한다 가지고 말들 많았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또 부채 한도 협상에 성공을 하면서 타결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뻔히 다 보이는 걸 가지고서 계속 이렇게 긴장감을 조성하는 거 별로 좋지 않다. 그래가지고 신용등급이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어쨌든 뭐 피치사에서 이렇게 신용등급을 내리면서 여러가지 이유를 제시를 했지만 등급 강등 조치에도 미국 국채시장은 그냥 잠잠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전날보다 5베이시스 포인트, 그러니까 0.05인가요? 0.005인가요? 뭐 이 정도 오른 4.08% 근방에서 그 다음에 2년물 국채금리는 네 4.89, 2베이시스 포인트 떨어진 그런 상황에서 움직였다. 뭐 특별하게 움직임이 없었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뭐 실제로 이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 같다 판단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 몇 년 전이죠? 한 12년 전인가요? 뭐 그 정도에 이제 한번 네 신용등급의 그 강등이 한번 있었죠. 그때는 S&P에서 낮췄었던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때는 주가가 엄청 폭락을 했었거든요. 하루 만에 그냥 4% 이상 폭락했었고요. 뭐 그 다음에도 네 또 폭락하는 모습도 나타났었죠. 그러니까 8월 달에 이 공교롭게 그때도 8월이었네요. 네. 8월 달에 이제 그런 모습이 좀 있었고 그때도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부분 때문에 주가가 좀 변동성이 좀 보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8월 한 달간 2011년이네요. 8월 한 달간 S&P 500 지수가 최대 15%나 폭락하는 모습이 좀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때에 비하면 뭐 별거 아니다 라는 생각이 좀 들 수 있는 부분이 좀 됩니다. 그리고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부분들이 그 당시에는 막 그때 생성되고 있었던 그런 시점에서 이 등급 강등까지도 같이 간 거라서 좀 부담이 더 커졌고요. 지금은 뭐 부채 한도 협상 지나간 지 오래됐죠. 그래서 특별하게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도 어제 대부분 반영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부담되지 않을 것 같은데 기술주들의 하락이 좀 있어가지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많이 올랐던 어떤 테마주들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가 또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담감은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뭐라고 했느냐?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 골드락스 시나리오를 망칠 약재는 별로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실망스럽긴 하지만 뭐 단기적으로 미치는 영향 뭐 그런 것들은 의미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것은 단지 워싱턴의 뭐라고 할까요? 그 정치가에 대한 그런 경고의 메시지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적으로는 네, 이 피치사의 신용등급 강등이 뭐 미국에 대한 어떤 투자 의지를 꺾는다든지 또는 뭐 투자자들의 어떤 마음을 뒤흔들어서 이제 큰일 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크게 걱정하실 만한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모르죠. 이런 것들도 이제 주가가 떨어지면서 계속 이걸 물고 늘어지게 되면 신용등급 강등이 시장의 주가를 끌어내리는 역할로 가는구나 이렇게 분석이 될 수 있죠. 하지만 네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부분이 실제로 주가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지는 않고요. 그것을 빌미로 해서 그 핑계로 차익 실현을 하는 그것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 보여지는 그 부분보다도 그 뒤에 숨어있는 배경이 다른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간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그동안 많이 올라섰던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의 욕구가 어디까지 이어질 것이냐 라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겠죠. 차익 실현을
하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가 더 올라간다는 희망을 줘야 되겠죠. 그 희망을 누가 줄 수 있느냐? 지금 실업률 발표라든지 이런 것들, 또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발표가 돼요. 실업률이 이제 발표가 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CPI 지표도 발표가 되겠죠. 네, 이제 8월 초로 들어가니까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플레이션이라든지 향후의 긴축 또는 금리 이런 동향들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것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네 지금은 그 부분이 시장을 끌어내릴 악재라기보다도 일시적인 어떤 부분, 단기적인 상승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차익 실현 욕구를 만들어내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라고 판단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의 영향은 일단은 기술주 하락이기 때문에 오늘도 하락 출발할 것 같죠? 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 주도주의 움직임들이 빠져나온다라면 어제 있었던 초전도체가 오늘 아침까지도 강세를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더 이어지는지 살펴봐야 되는데, 자, 두 번째 이야기가 초전도체 이야기니까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2차 전지 다음은 초전도체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테마주 릴레이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처음에 2차 전지가 움직인다고 할 때 아무도 믿지 않았고, 네, 그때도 썰렁했다. 뭐 지금 별로라고 생각했다. 아직은 시기상조로 생각했다. 근데 2차 전지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니까 초전도체도 그냥 좌시할 게 아닌 것 같다. 사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국내 연구진이요. 세계 최초로 상압에서 구현되는 초전도체를 개발했다. 이게 예전에부터 계속 개발이 됐었어요. 개발을 해왔었다가 예전에는 290도 이상 그 영하 220도, 290도 이하에서만 작동이 됐다가 이게 200도, 180도 그때까지 좀 온도를 끌어올렸었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적으로 이게 그 복잡한 관계 속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다가 이번에 상온 20도 정도 된다고 그러죠. 20도씨 정도에서 이제 작동이 되는 이 초전도체를 개발했다. 이런 논문이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야, 이거는 진짜 획기적인 거 아니냐. 왜냐면 이게 뭐 자기 부상 열차가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르지만 이 모든 것들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왜냐면 전기 저항이 0이 된다는 것은 정말 꿈의 소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실제로가 뭐 현실이 된다라면 상용화가 될 수만 있다라면 정말 뭐 대단한 그런 어떤 분야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 종목들 선암, 모비스, 덕성, 신성, 델타테크, 원익, PN이겠죠. 네, 이 종목군들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고요. 뭐 상한가 2번씩은 다 기본 찍었는데 추가적인 상승도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잔량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 부분이고, 얘네가 또 더 올라가게 되면 그 외에 다른 종목들 나도 이 초전도체인데 그러면서 올라가는 애들, 이 집단군이 형성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어제는 시장이 되게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급등한 종목들이 대부분 이 초전도체를 꼽혀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비추리테크라든지 뭐 신성 델타테크 뭐 이런 것들은 뭐 LS도 포함된다고 했는데 LS는 지금 살짝 밀려나는 듯한 느낌이긴 하죠. 근데 뭐 아무튼 그런 종목군들 월급 종목에서도 제법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잡혀 있었다라는 거고, 생각지 않게 수익이 크게 나타나는 그런 종목들이 좀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좀 되겠습니다. 대부분 강하게 상승한 종목군들이 다 초전도체였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테마 쏠림 현상이라면 또 좋지는 않죠. 왜냐면 빠져나오는 자금들이 또 생기면서 기존의 주도주 역할을 했던 것들이 내려가는 상황이 벌어지고요. 그 다음에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은 또 그것만 올라가게 되죠. 다만 얘네들은 막 올라가더라도 시총이 크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내려가면서 쟤네들만 올라가는 그런 이상한 현상이 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논문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은요, 구리, 인회석,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새로운 결정 구조인 LK99, 이거를 발견했다는 설명인데, 자, 요거를 일단은 하게 되면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고 일단 분석은 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논문 발표 이후에,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이 초전도체가 실제 구현이 가능하다라는 미국 연구진의 분석 결과가 나오기도 했고요. 또 구현에 성공했다라는 중국 연구팀의 실험까지도 등장했다. 그건 뭐 실제로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뭐 한국에서도 드디어 노벨 과학상이 나오는 것이냐, 뭐 들썩들썩하고 난리가 된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증권사 입장에서는 이 초전도체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왜냐면 최종 성공 여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이 많죠. 최종 성공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건데, 그러다가
밝혀지면 어쩔 건데,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밝혀지면 어쩔 건데, 네, 그렇게 되면은 이미 늦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자, 확실한 연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기다리는, 그런, 신중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겠죠. 어쨌든 이 부분을 가지고서, 네, 이 연구 내용이 완전히 증명만 된다면, 2차전지 이런 거는, 네, 일단 뒤로 밀어놓고 이 초전도체에 집중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릴레이, 이 개발을 이어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초전도체라는 것이 상당히, 좀 획기적인 그런 부분인 것 같기도 한데, 지금은 이제 또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동안 너무 테마가 집중되어 있는 모습, 한쪽으로만 집중되어 있었고 약간 피로감을 많이 느꼈죠. 그리고 언제 팔아야 되나, 너무 많이 올랐다는 느낌도 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있었는데, 이제 새로운 먹거리가 생긴 거예요. 뭔가 신선한 거, 즉 뉴페이스가 등장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확 그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이렇게 쏠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증권사에서도 작업을 칠 수도 있겠죠. 뭐 공매도 세력이라든지 또는 시장에 참여하는 부분들이 야 이쪽 넘어와 이제 2차 전지를 때리기 위해서 이쪽을 오히려 더 키울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의 어떤 다양성을 생각한다면 글쎄요 단기적으로 끝날 것인지 장기적으로 끝날 것인지 뭐 보면서 대응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도 지금 종목이 여러 개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일단 올라가니까 좋긴 좋은데 조금 신중하게 살펴보긴 해야 될 것 같다 판단이 좀 들어요. 그리고 가는 동안에 이런 변화를 살펴보면서 대응점을 찾아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해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쪽에 좀 집중하거나 이쪽으로 완전히 올인하는 그런 전략들보다는 일단은 조금 관심있게 지켜보는 그런 정도의 포지션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됩니다. 어쨌건 네 이런 자금의 이동이 이렇게 쏠리게 된다면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부분이 되겠고요. 오늘 아침까지는 일단은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 같다 판단되고 계속 이어갈지 여부는 이제 가봐야지 알 것 같죠. 네, 그래서 좀 지켜보면서 대응점을 좀 찾아보도록 하자고요. 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갑니다. 국내 전기차가 값싼 LFP 배터리의 탑재를 늘릴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LFP 배터리가 이제 리튬 인산철 배터리라는 건데 가격이 좀 싸요. 자,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출시된 테슬라의 중국산 중형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모델 Y를 시작으로 국내에도 이 LFP 나이씨 어렵네. 이 LFP 네, 배터리 전기차가 꾸준히 증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인데, 자, 이 LFP, 이 이 리튬 인산철, 하여튼 이 싼 배터리요, 싼 배터리. 네, 가격이 싼 저렴이 배터리를 사용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뭐 가격이 싸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격이 싼데 안 쓰는 이유가 있잖아요. 국내 전기차에 그동안 사용된 것은 매우 드물었고, 주로 수입된 전기버스나 트럭에만 가능했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국내 전기 자동차에는 이제 국내 이제 배터리 3사가 주력으로 삼는 3원계 NCM 배터리라는 게 착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이제 주행거리가 좀 길어요. 지금 3원계 배터리가 주행거리가 LFP보다는 주행거리가 좀 길고 좀 더 발전된 형태다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분명히 얘네들 간에 어떤 차이점이나 그런 게 존재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 시장에는 세 종류로 보면 되나요? LFP라는 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NCM이라는 이 3원계 배터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최근에 좀 주목받는 게 하이니켈 배터리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 쪽, 이 세 가지로 이제 대표적으로 나올 수 있는데, 이 LFP 배터리는 가격이 굉장히 싸요. 가격이 싸고, 이게 350도 정도 이상의 고온에서도 폭발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정성이 상당히 좋다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이게 용량이 좀 작아요. 에너지 밀도가 좀 낮아가지고요. 이제 충전할 수 있는 용량을 봐야 되나? 충전 용량이 좀 작습니다. 그래서 충전 용량이 작으면 어떻게 돼요? 주행거리가 작아지죠? 주행거리가 이제 오래 타지를 못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동네 돌아다니는 그런 뭐 공원용 자동차나 뭐 전기버스, 시내버스 이런 것들은 사용이 가능한데 한번 충전해놓고 멀리 가야 되는 그런 자동차에게는 좀 적합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좀 있었죠. 그 다음에 무게도 좀 무거워요. 무게가 무거우면 주행거리 더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출력도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그냥 싸구려잖아. 그냥 조그만 거에다만 써야겠다. 즉
좀 고급이거나 고출력을 내야 되는 그런 자동차에는 사용하지 못했었던 부분이 좀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게 있었던 부분이고, 대체적으로 이제 이게 가격이 싼 부분들이 이제 중국 애들이 많이 개발해서 사용했었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겠죠. 그 다음에 NCM은 이제 삼원계인데 이제 니켈, 코발트, 망간 이런 것들을 이제 섞어가지고 대충 만드는 것이다. 대충이 아니죠. 이런 거 섞어서 만드는 것이다 보는 부분인데, 얘는 에너지 밀도가 높아요. 네, 이 니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돼야지만이 에너지 밀도가 높아지거든요. 근데 이 에너지 밀도가 이 LFP에 비해서 더 높아집니다. 근데 이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수명이 길고 충전 속도도 빠르고 주행거리도 길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가격이 비싸. 코발트라는 원소라고 봐야 되죠. 이 놈이 가격이 좀 비쌉니다. 단가가 높아서 이 가격이 좀 비싸요. 그런데다가 고온, 즉 온도가 많이 높아지면은 화재 위험도 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단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불타는 배터리 이런 것들 좀 걱정스럽게 생각한다라는 부분이 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좀 이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하이니켈이라는 게 또 등장합니다. 이 니켈 함량을 높여가지고 에너지 밀도를 크게 증가시키는 거예요. 근데 안정성에 대한 문제가 또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 다 단점이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지라고 하고 있었는데, 요즘에 LFP라는 이 배터리를 채용하는 전기차가 늘어나는 것은 일단 가격이 싸다는 거, 이게 중요한 부분이 좀 되는 거고요. 주행거리를 늘리는 이런 배터리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LFP에다가 뭐 요즘에 좀 뭐 망간 같은 걸 좀 섞는데요. 그래가지고 에너지 밀도를 막 올리려는 연구를 좀 하고 있다. 즉 그동안 단점으로 꼽았었던 그 부분을 개선한 이 LFP 배터리가 개발이 된다라면 보급 속도가 빨라질 거 아니겠느냐 이거죠. 단점을 개발하면 되는 거야. 지금은 불타지 않는다, 화재 위험이 없어진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삼원계 쪽에서도 뭐 화재 위험을 줄인다라고 한다면 안정성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소식이 전해질 수 있는 거고요. 가격을 조금 다운시킬 수 있는, 즉 코발트의 뭐 단가를 좀 낮춘다든지 아니면 대제품을 갖다 집어넣는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한다라면 더 좋을 수도 있겠죠. 근데 LFP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난 가격이 싸다고 화재 위험이 없는 장점이 있는 대신에 좀 이제 주행거리가 뭐 이런 것들 이제 단점을 보완시켜주면 괜찮을 수 있는 얘기죠. 근데 실제로는 현재 시점에서 이 LFP 배터리가 성능이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유율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4년 만에 시장 점유율이 5배 커졌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중국을 중심으로 뭐 퍼지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앞으로도 미국에서도 보급이 활발해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향후 테슬라도 3천만 원대 소형 전기차에 이 LFP 배터리를 적용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LFP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을 가볍게 볼 건 아닌 것 같고요. 국내에서도 이쪽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죠. 그래서 국내 배터리 3사도 이걸 만들겠다. 뭐 우리나라가 만들면 또 잘 만들 수 있겠죠. 하지만 중국이 먼저 선점을 해서 시장을 많이 잡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판단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값싼 중국산 배터리를 경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물론 이제 뭐 여기는 뭐 재활용도 안 돼요. 뭐 그 다음에 리사이클 다시 이제 뭐라고 그러죠? 이제 다 쓰고 나면 이제 수명이 짧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LFP는 싸고 좋지 않다. 네, 그냥 대충 쓰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좀 고급적으로 개선시킨다라면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생각들도 우리가 하고 있어야 되고, 만약에 이게 LFP를 중심으로 하는 이 배터리 보급률이 높아지게 되면 중국한테 많이 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것들도 세워놓으실 필요가 있겠죠. 네, 뭐 우리가 세울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기업들은 그런 걸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는데, 뭐 얘기가 다 막 초전도체 뭐 LFP 배터리 뭐 이렇게 다 어려운 것들이네요. 자, 쉽게 정리를 해보자고요. 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주가 하락이 있었지만 뭐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식으로 이제 분석이 되고 있고요. 단지 그동안 많이 올라간 것에 대한 차익 실현을 위한 그런 어떤 핑계거리의 뉴스다, 이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이번 주에 발표될 실업률이나 또는 다음 주, 다다음 주인가요? 그때
발표될 이제 CPI 지표 여기에 이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지. 이 P지사의 시정등 강등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차 전지 다음에 초전도체로 넘어간다. 이 초전도체가 아직까지는 뭐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게 만약에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 2차 전지 다음에 테마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람들은 이미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실체가 드러나면 늦는다. 드러나기 전에 미리 선점해야 된다. 그래서 막 몰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네, LFP 배터리 탑재가 점점점 늘어나는데 문제는 가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가격적인 측면, 그 다음에 성능도 점점점 개선되고 있다는 측면, 이런 것들이 이제 뭔가 그 매력적인 부분도 좀 끌어당기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자, 다만 이제 이 LFP 배터리는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보급률이 늘어나게 된다라면 중국에 밀릴 가능성이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참고하고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로 참고를 해보시면 국내 배터리 업체들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중국이 이렇게 LFP 배터리의 시장 점유율을 늘리게 된다라면 그 중국시의 어떤 독과점 형태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주의가 반드시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탐욕은 언제 누구든지 가리지 않고 사로잡을 수가 있다. 보유 주식을 최고가에 매도하기 전에는 만족하지 못하는 투자자들을 겨냥한 월가의 전설적인 격언이 있다. 매매에서 최후의 한 방울까지 짜내려고 애쓰지 말라. 즉 마른 수건에서 물 짜내지 말라. 뭐 그런 얘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무리하지 말라는 얘기죠. 적당하게 팔아먹는 거, 적절하게 팔아먹는 거, 그거 정말 필요한 부분이다 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슬기로운 투자하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아침부터 일단은 쾅쾅쾅, 네, 어제에 이어서 조금 더 떨어지면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네, 얼마나 잘 버텨주는지. 어제 우리는 또 많이 반영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생각했던 것보다 덜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뭐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자동차 또는 2차 전지 이쪽으로 해서 그 수급이 확 빠져나오게 되면은요, 주가가 일시적으로 네, 변동성과 또는 투매 양상을 보일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주의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전 동안에는 일단은 바로 대응하지 마시고 좀 관망하신 전략이 유리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중시장 때 다시 올게요. 오늘도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